여러분, 혹시 프랑스 국립도서관 지하에 무엇이 보관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그곳에는 나무로 만든 아주 두꺼운 상자들이 있습니다. 방문객은 절대 함부로 열어볼 수 없죠. 만약 이 상자 안에 있는 종이를 맨손으로 만진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핵무기 설계도가 아니라 100년 전 한 여성이 쓴 요리 레시피와 연구 노트가 들어 있습니다. 네, 바로 마리 퀴리의 노트입니다. 그녀가 남긴 물건들은 무려 1500년 동안이나 치명적인 방사능을 뿜어낼 거라고 하죠.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이자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마리 퀴리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야기는 1867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폴란드는 지도에서 사라진 나라였어요.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마리의 아버지는 물리 교사였지만 가난했습니다. 마리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지만 여자는 대학에 갈 수 없었던 조국의 현실 때문에 가정교사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죠. 하지만 그녀의 열정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돈을 모아 24살에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납니다. 파리에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낭만적이었을까요? 아니요, 처참했습니다. 다락방은 겨울엔 얼음장 같았고 돈이 없어 며칠 동안 무 하나로 버티다 영양실조로 쓰러지기 일쑤였죠. 하지만 그녀는 훗날 이 시절을 내 인생에서 가장 외롭지만 가장 자유로웠던 시절이라고 회상합니다. 그러다 운명적인 남자를 만납니다. 바로 피에르 퀴리였죠. 과학에 미친 남자와 과학을 사랑한 여자. 둘은 첫눈에 반했고 결혼 선물로 자전거 2대를 사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부부의 실험실은 사실상 창고나 다름없었어요.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샜고 여름엔 찜통 같았죠. 그 열악한 곳에서 그들은 4년 동안 무려 8톤의 광물을 끓이고 녹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 우라늄보다 강력한 에너지를 내는 미지의 물질을 찾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어둠 속에서 스스로 푸른 빛을 내는 물질 라듐을 발견합니다. 마리는 이 아름다운 푸른 빛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마치 요정을 보는 것처럼 그 빛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그녀는 이 라듐을 유리병에 담아 침대 머리맡에 두고 심지어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 빛이 자신의 몸을 천천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1903년 이 발견으로 마리와 피에르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여성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 세상은 환호했습니다. 가난한 유학생이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겁니다. 이제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았죠. 하지만 신은 천재에게 가혹했습니다. 1906년 4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 피에르 퀴리가 길을 건너다 미끄러졌고 달려오던 마차 바퀴에 머리가 깔려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마차 바퀴는 산산조각이 났고 너무나 끔찍한 사고였죠. 마리는 피에르의 피 묻은 옷을 가위로 잘라 보관하며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피에르, 당신 없는 세상은 너무나 차갑네요. 남편을 잃은 슬픔, 그리고 홀로 2딸을 키워야 하는 현실. 하지만 마리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뒤를 이어 소르본 대학 최초의 여성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슬픔을 잊기 위해 연구에 더욱 미친 듯이 매달렸죠. 그런데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스캔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4년 뒤인 1911년, 프랑스 파리의 모든 신문 일면에 마리 퀴리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립니다.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마리 퀴리, 유부남과 불륜. 상대는 죽은 남편의 제자이자 동료 과학자인 폴 랑주뱅이었습니다. 랑주뱅은 아내와 사이가 매우 나빴고 위로가 필요했던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죠. 하지만 랑주뱅의 아내가 둘이 주고받은 연애 편지를 훔쳐 언론에 공개해버린 겁니다. 프랑스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업적은 잊은 채 폴란드에서 온 이방인이 프랑스의 가정을 파괴했다며 마녀사냥을 시작했죠. 그녀의 집 앞에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마리는 딸들을 데리고 피신까지 해야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바로 그때 마리 퀴리가 2번째 노벨상, 이번엔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겁니다.
노벨위원회조차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스캔들이 시끄러우니 시상식에 오지 말고 상만 받아가시오. 정말 굴욕적이었죠. 이때 마리에게 편지를 보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마리, 신문 기사 따위는 읽지 마세요. 그건 멍청이들을 위해 쓰인 겁니다. 당신은 위대한 과학자고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응원에 힘입어 마리는 당당하게 스웨덴으로 향했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수상 소감에서 명확히 밝혔죠. 라듐의 발견은 온전히 나의 업적입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진 겁니다. 프랑스 정부는 그녀에게 금부치를 기부하라고 했지만 그녀는 노벨상 메달을 내놓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내 과학 지식으로 사람을 살릴 수는 없을까? 마리는 부잣집들을 찾아다니며 차를 빌렸고 거기에 엑스레이 장비를 실었습니다. 바로 이동식 엑스레이 트럭이었죠. 사람들은 이 트럭을 리틀 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딸 이렌과 함께 직접 운전대를 잡고 전장을 누볐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선에서 그녀는 부상병들의 몸속에 박힌 총알 위치를 엑스레이로 찾아냈고 덕분에 수백만 명의 군인이 다리를 자르지 않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녀는 다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죠. 평생 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라듐, 그리고 전쟁터에서 보호장구 없이 찍어댄 수천 번의 엑스레이. 그녀의 손은 화상을 입은 듯 쭈글쭈글했고 눈은 백내장으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1934년 마리 퀴리는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병명은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가 파괴되어 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병이었죠.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분신인 라듐이 자신을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녀는 방사능의 위험성을 몰랐기에 희생되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암을 치료하고 원자력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묻힌 관은 납으로 두껍게 코팅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몸 자체가 거대한 방사능 덩어리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파리의 팡테옹 무덤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푸른 빛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던 과학자 마리 퀴리. 그녀의 삶은 비극이었을까요? 아니면 위대한 희생이었을까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팩트체크 후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